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캔들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심층 내용이고요. 뭐 기존에 뭐 캔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기존에 제가 캔들 검색하셔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 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캔들은 볼 줄 아는데 이게 도대체 캔들이 뭐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캔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좀 깊게 나가면 뭐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캔들이라고 하면은 뭐 캔들을 이제 외웁니다. 외워요. 그래서 뭐 장대 양봉이면은 매수하고, 윗꼬리가 달리면 도망가고, 장대 음봉이면 일단 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이 광고 중간에 광고를 뺐으니까 한번 뭐 1.2배속이나 좀 또 시간이 나실 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캔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캔들은 이 지문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 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뭐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 지문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뭐 화학적으로도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뭔가 수사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지문이 뭔가 단서가 되죠. 근데 그 지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식이 좋다 안 좋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주식이 캔들만으로 좋다 안 좋다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 영역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지문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이 암호를 푸는 것과 같이 이게 어떤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을 가지고 외울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냐? 예를 들어서 이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대 안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렇게 보시면 장대 안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량을 생략을 합시다, 오늘은. 어쨌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이다. 이탈하지 않으면은 들고 가자라는 건데, 장대 양봉이 이럴 때도 있고, 뭐 요때도 장중에 장대 양봉이죠, 이거는. 자, 그리고 뭐 이럴 때도 장대 양봉이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다 다른데, 이 캔들의 앞과 뒤, 그리고 이 캔들의 과거의 한 10개의 차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대한 차트도 있겠지만, 그 차트의 가격도 틀리고, 그 회사의 업태도 틀리고, 재무 상황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때 이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캔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을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응용 문제나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어설프게 안 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캔들이 이 지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캔들로 이 주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평가하지 마시고, 단순히 이게 나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캔들은 이 주변 상황, 그때의 상황, 그날 주가 지수의 상황, 과거의 상황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차트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날의 그 주가 지수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캔들을 분석하실 때는요, 그 날의 주가 지수까지 같이 함께 보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셀트리온인데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하락을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은 뭐예요? 상승을 했죠. 근데 봉은 이렇게 짧은 봉에 윗꼬리가 달린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인데, 이 해석은, 자, 보십시오. 이때가, 자,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여기서 매도죠. 결과론적으로 매도고,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짧은 봉이었을 때는 매도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주가지수가 1% 빠진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위치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저점이 어떻게 위로 올라갔는지, 고점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이 주변에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에 있는 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적산병, 그죠? 장대암봉, 집계형, 여러분들 집계형 이런 것들도, 흔히 말하는 집계형들이 뭐 이런 게 집계형이죠. 이런 것들도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계가 났을 때 이 장대 음봉은, 이 음봉은 주가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이 회사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기준선 투매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집계형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판단 미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셀트리온의 집계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여기도 나왔죠. 이것도 뭐 완벽한 집계형은 아니지만 집계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집계형이 나오죠. 예. 집계형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발견한 집계형이 단순히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암호화 해석인데, 왜 암호화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이 지금 주가 지수를 공부함에 있어서 100개가 넘는 종목을 호가창을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듀얼 모니터, 뭐 트리플 모니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호가창의 한계는 5개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캔들도 보면서 그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와,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 감이라는 게.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강한데? 이거 뭐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을, 주식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매일 하게 된다면 나는 저점에 잡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시는 셀트리온의 저점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죠. 장이 끝나거나 장중에 잠깐 보거나 넘기면서 그 종목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캔들을 보면서 크로스 체크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봤을 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종목의 호가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관련된 테마의 모든 종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가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종목만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검색을 했을 때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는 이전에 그 과거에 대한 앞뒤의 내용들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 종목을 2주 동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2주 뒤로 돌려서 그때의 심정을 하나하나 되살려 보세요. 예. 그때의 심정 하나하나 되살려 보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저점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물렸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물렸습니다. 물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이때는 이만큼 떨어졌고, 이때는 이만큼 떨어졌고, 지금 반등을 줄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하면서 반등을 줬어요. 이 전고점 넘어갈까? 떨어질까? 눌리고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쵸? 이거 박스권인가? 아까 여기까지 허용이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박스권인가 하다가 빠질 때 강하게 안 빠졌죠.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매가 나왔던 자리는 전저점 이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저점 이탈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거는 투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투매가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 32만원 이상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음봉 3개, 연달아 음봉 3개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공간의 중심선에서 오늘 고점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는 매도에 의한 고점이 아니라, 그쵸? 매도에 의한 고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그 시세에 따른 매물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단기 시세에 따른 매물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음봉 3개와 이 저점 상승된 음봉 3개를 연관을 시키고 그 사이에 있는 봉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심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이 차트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차트는 말 그대로 지문밖에 안 됩니다. 지문의 영역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직업은 뭐고, 성격은 어떠며,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이 지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문은 단순히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캔들도 하나의 근거일 뿐입니다. 이걸로 회사의 가치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매수의 방법을 취할 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대양봉, 중심선 외우지 마십시오. 윗꼬리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윗꼬리가 도망간다고 하면요, 이런 윗꼬리는 다 밑으로 빠지는 윗꼬리예요. 근데 이게 왜 윗꼬리가 올라갔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셀트리온이 똑같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나는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캔들 차트를 보실 때 많이 쓰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꼭 연봉, 월봉, 주봉, 분봉을, 일봉을 본다 라는 건데, 이거는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그쵸? 이건 캔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착각하신 게 커요. 이건 캔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추세를 보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N자형으로 가고 있구나, 요 정도. 그리고 N자형에서 확장형의 하단에 있구나. 그리고 얘는 지금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캔들을 보는 겁니까? 캔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캔들을 보는 거는 이 주봉을 토대로, 이번 주 주봉을 토대로, 이번 주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별 볼 일이 없을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차원 앞에의 그 캔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쵸? 그리고 이 앞에 거를 토대로, 일봉을 토대로 주봉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시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작은 60분봉이나 30분봉을 봐야 돼요. 일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데 꼭 60분봉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5분봉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매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봉의 봉이 달라집니다. 5분봉 볼 때도 있고 30분봉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의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월봉, 주봉, 일봉을 보고서는 추세로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캔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지금 주봉, 월봉, 일봉을 보는데 결국에는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얘가 밀린다면은, 이거 이평선 제외하고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수요일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주봉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을 가지고 추세를 보지 마시고 앞 단계를 예측하고 뒷 단계를 예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실 때 5분봉으로 막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그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얘를 그 1봉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5분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5분봉을 가지고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단타를 치고 싶어서 5분봉을 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혹여나 5분봉을 보시고서는 단타를 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엄청나게 후행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3분봉 보죠? 1분봉 보죠? 그럼 결국엔 뭡니까? 그거를 보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종목 선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5분봉 가지고 3분봉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으로 5분봉이나 3분봉을 보셔야지 반대로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캔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캔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약간 도리뭉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라이브에서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보셔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 캔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필살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